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전프라 기사 칸담 나이트 건담을 이제 작업할 건데요. 키트는 고전프라여서 그냥 만들어서 둬도 이제 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요즘 좀 새로 리뉴얼됐던 뭐 기사 건담 이렇게 그런 것들도 한번 사진으로 보고 뭐 박스 아트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니까 이게 실버 계열의 어떤 금속성 색상이 나와줘야 기사의 갑옷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물씬 풍기고 멋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전프라지만은 얘는 한번 도색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도색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키트도 원래 원 파츠에서도 이렇게 이제 크롬 도구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몇몇 파츠는 장갑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푸짐한 이거 비비전사 파츠가 몇 개 없을 것 같아도 이 기사 건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파츠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색 준비 작업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더라. 쉽게 봤다가 절대 그런 녀석은 아니다.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트 가조립된 얘를 제가 구했는데 분리해서 이제 다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차나 유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타미야 퍼티는 요즘 작업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좀 사포로 좀 다듬어 볼 건데 제가 문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시연을 보여볼게요. 그래서 따로 작업하는 걸 촬영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못 모를 때는 얘를 사가지고 쓸 때 그냥 짜서 이 부분을 이쑤시개 같은 걸로 바로 이렇게 펴 발랐습니다. 그 유격에. 그런데 그렇게 바르면은 바르기도 힘들고 바를 면도 매끄럽지도 않고 그죠? 또 많이 바르면은 굳으면서 수축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몰랐죠 저는. 근데 제일 좋은 어떤 스승이나 선생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 하신 분들 거 막 찾아서 정보를 취합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직접 그걸 구입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해봄으로써 얻는 어떤 경험 정보, 경험 지식이 또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좀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라카신에 녹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미스터 컬러 라카신너죠. 얘에다가 녹여서 붓으로 펴바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초기에 했던 그런 실수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좀 완전 모를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개선한 상태에서 지금은 하고 있죠. 근데 요 퍼티 방법은 그냥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아무 종이 팔레트, 종이나 팔레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좀 여기 좀 약간 짜서 덜어냅니다. 덜어내고 덜어낸 거에다가 이제 스포이드에서 이제 얘를 이제 라카신느를 좀 넣은 상태에서 조금 덜어내고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막붓 살살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이제 섞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에나멜 페인트 물감 붙이라는 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인 상태에서 걔를 얘에다가 이제 이렇게 펴바르면 되는 거죠. 근데 펴바르는데 한 번에 다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녹여서 적당하게 이제 칠하기 좋게 됐지만은 얘도 굳으면서 수축이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많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펴바르는 건데 저는 이거 지금 두 벌, 그러니까 2회차 칠한 겁니다. 한 번 하고 살짝 덜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더 올려준 상태인데 거의 매끄럽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단차는 접합선은 거의 수중이 다 된 것 같죠, 그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죠? 여기는 살짝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포로 갈아내면서 한번 봅시다. 보면은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은 거의 매끄럽게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굳으면은 사포나 줄로
이제 정리하면은 접합면이 이제 깔끔하게 되고 이제 도색을 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이제 다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밀색 서페이스 뭐 화이트나 라이트 그레이로 쫙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면은 이제 도색 준비는 다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뭐 라카 캔 스프레이로 해도 되고 에나멜 푸트색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 중간적인 과정인데 뭐 이 간단하게 퍼티로 접합선 수정하는 방법은 이렇다 이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냥 카메라를 켜게 됐네요. 그죠? 뭐 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부분 아실 거고, 혹시나 이제 또 모르시거나 저 부분 좀 어려워서 시도를 좀 못하셨던 분들은 아주 편하게 바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이 라카 신너 그리고 이 타미야 퍼티, 얘를 뭐 바로 뭐 이렇게 따르기는 조금 이렇게 많이 그죠? 양을 조절하기 힘드니까 스포이드 하나는 이게 구비해 두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스포이드 쓸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붓 이렇게 4개가 있으면 되죠. 그죠? 근데 저기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이런 퍼티 작업을 하거나 도색을 하신다면은 요런 집에서 쓰지 않는 그런 요런 그 뚜껑 있는 용기 있죠. 이 용기 여기다가 이제 그때마다 하시면은 그죠? 팔레트를 계속 이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퍼티 조금 이렇게 짜두고, 그 다음에 이제 쓸 때 좀 이렇게 신어 넣어 가지고 섞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굳으니까 빨리 닫아두면은 이제 좀 이따가 작업할 때도 다시 또 그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통 하나 가지고 구비해두면은 거의 이제 편하게 그 퍼티로 그 접합선 수정이라든지 이렇게 몰드 이렇게 뭐죠? 파진 부분들은 다 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뭐 이렇게 부담 없이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하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는 없었죠, 그죠? 이게 서페이스 프라이머라 그래가지고 거의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 이 퍼티를 이 신너로 녹인 상태하고 거의 같아요. 이게 같이 한번 짜서 섞어도 써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분이 거의 같은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 현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녹인 상태니까 이렇게 스틱으로 잘 저어가지고 바로 붓으로 얘를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회색 서페이스라는 게 여기도 좀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퍼티 성분 얘를 녹여가지고 펴바르거나 캔스프레 뿌리는 게 미색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해가지고 저기 바로 푸칠로 이렇게 접합선도 수정해도 되고, 또 나머지 부분도 다 칠해버려도 서페이스 미칠 효과가 되는 거니까 이게 회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일석이조로 그냥 한 큐로 해결하는 게 아닌가. 이거 쓰셔도 되고, 옛날부터 퍼티 쓰셨던 분들은 굳이 뭐 이거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얘를 녹여가지고 라카신네에다가 하면은 꽤 좋지 않나. 그리고 얘는 이 라카신네를 사두면은 캔 스프레이는 이제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캔 스프레이로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좀 약간 미세한 부분, 뭐 이렇게 빼먹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캔 스프레이 그냥 어떤 용기에다가 바로 뿌려가지고 그거 붓질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칠하고 붓을 세척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라카 캔 스프레이 뿌린 부분 중에 좀 지웠으면 되는 부분은 얘로 이제 지우면 되니까 하나 사두면은 얘를 두루두루 이제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그래서 퍼티도 뭐 완전히 이제 그래서 순수 조립만 즐기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이런 건 할 필요는 없는데 도색을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퍼티 얘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접하면 수정 같은 경우에는 해줘야 이제 도색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또 효과가 크게 나타나니까 저는 보통 안 하고 많이 하는 편인데 이 기삭한 다음은 좀 동글동글한 부분, 눈에 띄는 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뭐 성이라든지 품은 좀 들어가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해두고 굳었으니까 사포로 한번 밀어내고 한번 상태를 봅시다. 그죠? 이런 부분도 제가 두 번 정도 칠했다 그랬죠, 붓질로. 그래서 지저분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크게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해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사포질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접합된 선을 기준으로 좌우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그 최소 면적화시켜서 해서 거기에 퍼티를 채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퍼티가 자꾸 넓게 퍼지고 그러면은 그 퍼티가 묻은 면과 그런 일반 플라스틱 면 경계 부분에 그런 선들이라든지 그런 굴곡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계신데, 붓으로 이렇게 얇게 펴바르면은 그런 부분은 거의 좀 나타나지 않으니까 수고를 들 수 있고 뭐 꽤 괜찮은 방법이죠, 그죠? 이 부분도 한번 표면이 깨끗하면은 이렇습니다. 표면이 거의 깨끗하게 됐죠, 그죠? 이 부분은 살짝 티가 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 서페이스 뿌릴 때나 그 위에 이제 도색 올릴 때면 이런 경계는 티는 안 날 것 같아요. 접합선 자체가 지금 표가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붓칠로 하면은 좀 쉽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포질 한번 해봅시다. 접합선 흔적은 거의 안 남았죠, 그죠? 이 상태에서는 저는 뭐 도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도 한번 두껍게 만약에 발라서 여기가 울글부글하다 그러면은 사포질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수고도 좀 줄이기 위해서 붓질을 얇게 펴바르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 퍼티를 붓칠한 거를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도 몰랐고 사실은. 모형 프라모델 그 입문서 기초 강좌 부분에서 설명이 아마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퍼티를 붓칠한다는데, 녹여가지고 적당하게 만들어서 붓칠한다는 거는 저도 기억에는 잘 못 보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칠하면 괜찮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밀핀 자국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도 이쪽에는 원래 그 몰드고 여기 밀핀 자국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퍼티를 좀 칠해줬는데 한번 밀어볼까요? 밀핀 자국은 완전히 닫혀졌죠, 그죠? 가려졌죠. 이 상태입니다. 괜찮네요, 그죠? 굳이 또 밀핀 자국까지 뭐 없애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둬도 상관은 없다. 여기 밀핀 자국은 살짝 티는 나는데 뭐 이렇게 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됐고, 도끼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도끼 여기도 밀핀 자국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포질 아까 살짝 했나? 그래서 밀핀 자국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이제 몇 번 올려주면은 이제 수축 없이 그대로 가려지니까 도색하면 매끈하게 되겠죠, 그죠? 도 됐고, 이 부분은 접착은 안 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분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진 않았거든요. 여기는 살짝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창이 되는 부분이죠, 발사되는 창. 이렇게. 근데 접합선 흔적은 크게 남지 않습니다. 괜찮네요.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그 뭐죠, 수축이 그 프라모델 파츠 자체가 수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축 가리는데도 뭐 접합선 수축하면서 겸사겸사 초점을 잘 못 맞춰가지고 지금. 수축을 거의 다 메웠죠, 그죠? 괜찮게 됐네. 이 부분도 한번, 요 끝부분은 라운드니까 그냥 사포로. 이런 부분 접합선이 굉장히 보기 싫죠. 도색하더라도 바로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 틈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은 부분이죠. 그래서 스탠다드나 정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퍼티 작업은 기본 과정 중에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쪽에 좀 갈려 나갔는데도 깨끗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도색하면은 깨끗하게 나오지 않을까. 사포는 600방입니다. 400방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번 다 완료하고 가조립은 한번 해보고 끝내면 좋겠네요. 접합선 수준 작업은 끝났고 이제 바로 가조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대략 구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ST 건담 참 옛날에 제가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좀 여러 번 샀던 것 같아요. 이 ST 건담.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ST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어떤 경험은 있으니까 이 기사 건담은 아니지만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분리도 했잖아요, 그죠? 몸통에 폴리파트 5개 들어가는 거는 거의 공통이죠, 그죠? 제가 이제 기회가 좀 되면은 ST 건담 아카데미제로 제가 한번 좀 더 시리즈로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약간 좀 단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딱 맞구나. 이렇게 끼워주시고 몸통 설명서에 보면은 헤드부터 먼저 만드나요? 저는 몸통부터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몸통 됐고 헤드는 이 상태에서 이제 투구를 끼우는데 투구 2개죠, 그죠? 이게 풍성하죠. 아마 요 파츠가 맞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 꽂아주고 여기도 꽂아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기 보이시죠? 돌기를 헤드에 있는 구멍으로 넣어줍니다. 아직 이 기사 건담 잠깐만 불까지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불은 재밌는 게 여기 연질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 투구 앞에 있는 이 부분 챙 부분이 가동식인데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살짝 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헤드를 몸통에 꽂아줍니다. 정말 멋있네요. 이 기사 건담이 그 중고장터라든지 제가 한 7, 8년 전에는 간혹 나왔거든요. 중고장터에. 그 이후로는 정말 간혹 한 번씩 나오다가 요즘은 아예 이 기사 건담 아카데미제 그렇구나.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럴 줄 알았으면은 그 당시라도 좀 사둘 걸. 그죠? 미조립으로 좀 사뒀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쉽네요. 기사 건담이 정말 귀해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음지 보니까 이게 이제 왼쪽 왼손 그리고 오른손. 정말 ST 건담은 귀여워요. 이 부분이 맞나요? 그렇고 맞구나. 방패 자리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깨 가드 부분, 어깨 가드를 먼저 끼웠으면 더 편할 수 있었겠네. 그리고 이 부분은 파팅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선. 그 부분이 좀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도 퍼티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걸 꽂아주고, 이렇게. 그리고 하체 다리는 그냥 꽂으면 되죠. SD 건담이 이게 참 좋아요. 이렇게. 막힘없이 수수수 조립이 되니까. 이렇게 됐고, 잠깐, 요게 이제 뭐 켄타로우스인가? 그런 스타일로 이제 변형이 좀 되는데, 다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리안 보실 때 그 프로마시스 아시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믹이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폴리파츠가 이게 필요한 부분이구나. 꼬리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기억이 좀 잘 안 나긴 한데, 제작 위치가 여기 같은데. 부분에 기획을 또 올려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폴리파츠 꽂고, 좀 더 확대를, 폴리파츠 꽂아주고, 닫아주고, 꼬르면은 이제 꼬리가 가동식이죠, 그죠? 또 너무 세게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도색 계획을 세우면 또 이제 분리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위로, 다리, 추가 다리라고 해야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리를 꽂고,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잘 안 들어가. 아닌가요? 조립을 잘못했나? 아닐 수 있겠구나. 이걸 꺾어서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꽂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핀 부분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네요. 이게 길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까지 꽂아주고 다리 부분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이고, 이게 정면이죠, 그죠?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되는데, 돌기가 긴 게 맞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고, 얘가 꽂히고, 확실히 꽂히고, 이 상태에서 변신 전에는 이게 아마 꺾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접혀 있고 내려와 있고, 이렇게 완료되고, 앞부분은 제가 착각했는데 여기 또 장갑 부분이 이렇게 또 하나, 골반 장갑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렇게 꽂아주고, 이 골반 부분은 또 뺄 수도 있게, 그죠? 이렇게 접착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도 제가 잘못 끼워가지고 이런 실수를. 그리고 헤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하나 빠진 게 이제 여기, 아마 여기 날개가 이쪽 같기도 하거든요. 이쪽에 윙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날개까지. 그러면은 됐고, 기사건담 기본. 그리고 방패는 이게 금이 무장도 풍부해요, 여기가. 잠깐만. 그러면은 팔도 지금 바꿔줘야 되죠. 제가 지금 뒤를 앞으로 보고 SD 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SD 좀 만드시고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이런 실수는 안 하시는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 끼우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검을 끼워준다, 수납하고, 십자가 마크는 자세히 보시면은 구멍이 큰 쪽 작은 쪽이 있고, 여기도 큰 쪽 작은 쪽이 있죠. 그래서 억지로 안 맞는 쪽으로 끼우면은 이 끝이 뭉툭해져 가지고 잘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패 꽂고 팔에 꽂아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창을 만약에 든다면은 요건 스프링 발사식인데 스프링이 망실이 돼서 제가 이제 그 황동봉으로 좀 제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셀프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기사 창까지 정비한 SD 기사 건담 됐고, 저기 부가적인 그 기갑 뭐 어떻게 보면은 장비하고 장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렇게 이제 스탠드가 전용 스탠드가 들어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뭐죠? 거치가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장식해 두고 또 이렇게 조금 지겨우면은 이제 장갑도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주고 이 부분도 그대로 불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뭐 어떻게 보면 바이저라고 할까요? 바이저 이렇게 또 가동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불이 있다가 이제 그 폴리파츠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접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투구도 여기 거치가 됩니다. 이렇게 거치가 되고, 그리고 방패는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게 풍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별, 그 다음에 검, 도끼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멋있죠, 그죠? 이렇게 디럭스 기사건담 아카데미가 디럭스 판에 또 따로 있을 건데 아마 이건 디럭스, 이게 디럭스인가요? 디럭스 아니고 그냥 기사건담 같은데. 변신까지 한번 보고 이제 이게 이 부분을 내리고 다리를 접어준다. 날개 부분은 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리고 다리를 완전히 맞춰줍니다. 고리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반인 반마 있잖아요. 그런 느낌. 사족으로 이제 변신도 되고. 도색이 무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저는 실버라카 쪽으로 이제 칠할 생각인데, 눈 부분이 스티커가 못 잖아요. 그죠? 제가 제거했는데 아마 칠하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디테일적으로 다른 뭐 메탈릭 블루나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넣어주고 그러면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이 녀석은 조만간에 도색이 완료되면은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고전, 지금은 보기 너무 힘들어진 녀석이죠. 기사칸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색 전에 원판에 이런 색상이나 이런 어떤 분위기도 한번 또 서로 한번 같이 보고 또 기록으로 남겨두면 의미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